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딱 3문장짜리로 종결하는 이유는 물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당사자 조사는 하지 않은 건지, 그동안 권익위 스스로 밝혀온 입장과 사건을 처리해온 기준과도 달라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인 참여연대의 조사 종결을 공식 통지했습니다. 통지서엔 단 3문장이 적혔는데 종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을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히 권익위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원 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왜 대통령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권익위가 다른 사건에 적용했던 기준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권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대다수 사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 심의위원회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사건 접수 일주일도 안 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권익위 신고 접수된 지 한 5, 6일 만에 현장 조사하셨고 부정청탁금지법 12조 3호에 보면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 상담 접수 처리, 그러니까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고요. 규정에 따라 곧바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게 절차란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신고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 3분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권력의 신여로 전락했다, 용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반년 가까이 조사한 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순방 당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 인수위 출신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면서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이라고 적힌 에코백을 들어 눈길을 끌었는데 조국 대표는 이것도 겨냥했습니다.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덮을 수 없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고요? 국민은 바이바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면 너무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이 기자는 김 여사를 향해 가방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합니다. 디올백과 사내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 디올백 사내 화장품 이제 돌려주십시오. 또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이를 건넨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준 디올백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고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전 싫습니다. 이제 그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현재 순방을 가 있는 김 여사를 향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에코백 메고 해외 여행 다니는 쇼를 중단하시고 명품백을 받은 사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한 보수단체로부터 주거 침입,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선물을 전달만 한 거지 그 소유는 서울의 소리 언론사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법리적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발표한 뒤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걸 이런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 논리를 꺾은 겁니다. 최 목사 소유가 아니라 기자의 것이라고 말이죠. 혹시 이명수 기자도 외국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져서 물어봤더니 확실히 한국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한마디, 명품백 돌려줘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이 가능하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보다는 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반론으로는 어떤 수사의 그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그 다음에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익위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한번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 의원님, 이거 일반론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표현입니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공수처에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 뭐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 이제 고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뭐 공수처에서 뭐 이렇다 할 뭐 처분이나 조치를 했다는 보도들은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법사위원이 물어보니까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권익위가 갑자기 느닷없이 뭐 조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혐의 없다, 뭐 종결됐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그 공수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권익위, 뭐 정부 기관은 지금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 관련돼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을 조금 염두하면서 좀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이게 결국 공수처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영부인 소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로 뒤집어서 보면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세 군데로 지금 들어가 있던 거죠. 권익으로 들어가 있었고, 검찰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 공수처로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검찰에 지난 1월 달에 이제 형사일부 배정돼서 지금 수사 가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차의 수사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얘기했잖아요.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소환할 거냐 말 거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혐의가 입증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기소 가능할 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검찰 2차 조사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샤넬 화장품 준 거는 대통령 만찬 초청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고, 그리고 이 명품백은 추석 인사로 준 거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거였고 청탁의 대가는 없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정말 드라이한 팩트대로 수사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일단 소환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청탁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 굉장히 헷갈려하시고 뭔가 대장동이나 대북성공처럼 엄청난 청탁이 있던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탁 내용 세 가지입니다. 그 대북방송, 그 북한방송 송출하게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미 하원 의원, 한국인 출신 김창준 의원, 이분을 국정자문위원회에 넣어줘라. 세 번째, 네. 이분을 현충원에 안장시켜줘라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최재형 목사가 2차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국정자문위원이 어떤 자리인지 알고 부탁했냐? 몰랐다. 국정자문위원회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수위를 대신한 그것과 착각한 것과 같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현충원 안장 문제 역시 이 부분 대통령실 직원이 응답해주지 않았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줬는지, 현충원 안장은 유가족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충원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납골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도 청탁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탁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것도 수사의 회방이라고 봅니다. 네, 배수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으신 거죠. 예,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권익위가 너무나 희대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희대의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들은 너무나 어이없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것이 어쩜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이, 온 국가기관이 총동원이 돼서 이성을 잃은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이 명품백이 뭔지, 김건희 여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지금 검찰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공수처장의 오늘 발언을 보면 네. 검찰 수사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일단 검찰 수사 아까 뭐 이원섭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역 없이 하겠다 하셨는데요. 인사난 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패싱하고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서울중앙지검장 친윤으로 교체해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맡고 있는 제1차장 교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검찰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수처 아까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인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거 정말 일반적인 대답이거든요. 죄 있으면 처벌하겠다. 이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죄 있으면 소환하겠다는데 그 죄를 밝혀낼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서 수사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핵심이 되는 VIP까지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우리 영부인을 과연 소환 대상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으면요 지금 이렇게 끌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권익위 판단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최고 권력자의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으면서 일선 우리 공무원들은 명절에 농수산물 하나도 처벌받아요. 농수산물 하나 받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공수처라고 그거에 전혀 다르게 무슨 독립기관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답은 특검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